먹자가는 일이니까. 네. 뭐 투르키예인가? 터키가 국가 명칭을 바꿔갖고 투르키에 지진 때문에 막 좀 저기 하고 뭐 그 우리나라도 지금 구조하러 막 간다고 막 저기 하는데. 하여튼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의 유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공인중개사 이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옛날에 그 서해안에 그 기름파동 하고 있었잖아요. 그 종류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냐면 구조하러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구조도 하지만 어떤 사람 구조도 하지만 뭐예요? 이런 사람 있죠. 뭐 하는 사람이냐면 딱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요. 기름 파동이 나오니까 이제 서해안에는 이제 뭐예요? 해수욕장이 몇 년간은 뭐 하겠다고 못 하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펜션 같은 건 뭐예요? 한 몇 년 동안은 완전 똥값 될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뭘 잡으러 가야 됩니까? 그 펜션 뭐예요? 값 떨어졌으니까 그거 잡으러 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것만 잡으러 가는 사람. 여튼 그래서 종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 가서 펜션 잡아놓고 나중에 뭐예요? 빨리 이제 저 기름때 한 2년인가 없어지니까 다시 뭐 할 거 아니지? 해수욕장이 개방되고 펜션 값이 오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가치 가격 올리니까 부동산 이제 가치의 적이 돼서 이제 돈 버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마인드가 있죠? 생각하는 마인드가 그렇게 그 공인중개사 하시면서 이제 그게 생각이 바뀌어. 도로 가는 것도 좋지만 뭐도 해보자고. 거기 가서 도우면서 시간 내갖고 뭐예요? 펜션 가격 떨어진 거 알아보고 물건 잡아갖고 나중에 뭐예요? 같이 이제 상승하게 되면 잡는 거. 그런 생각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에 옛날에 그 보면 그 평택에서 강의할 때 보면 어떤 저기 나이 드신 분은 학원에 강의 들어온 게 아니라 정보 입사를 해갖고 학원에서 강사들이 뭐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 시간에 없어져. 거기 가는 거야. 거기 가갖고, 그냥 그 당시에 지방 같은 데 보면, 이제 뭐예요. 그 도청수대지 새로 옮긴다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하게 되면 찍어요. 자기가 한 3군데. 그 땅 사.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저기 되면 저기 하니까. 그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또 옛날에 그 미군 부대 옮기기 전에 평택 땅에, 평택에 이제 하천가에 뭐예요. 그 남편하고 이제 노후 대책하려고 평택 그 하천 그걸 샀어요. 남들이 뭐라고? 미쳤다. 하천을 왜 사느냐. 근데 나중에 미군대 도니까 미군들이 어디 살기를 원해, 이거. 하천 위에다가 그림 같은 짓고 살고 있으니까 그 살 때는 얼마 주고 샀는데. 살 때는 2,000원인가 3,000원 주고 평당 샀는데 갑자기 뭐예요? 150만 원씩 오르니까 갑자기 부자가 되니까 이분이 갑자기 뭐가 됐어요? 이거구나. 나의 앞으로 삶은 여기서 끝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갑자기 이제 뭐예요? 안 하던, 그러니까 자신 따라 온 게 아니라니까. 그 학원에 와서 계속 그런 정보 듣고 나서, 1시간 나면 없어지고, 한 달 안 나오시다가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 땅 보러 갔다. 그래서 그 사람마다 사고방식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어느 날 와요. 어느 날 오니까. 그래서 절대로 내가 이렇게 이거 공부해서 뭐 할까 그런 고민할 거 없어요. 따놓고 생각하면 돼요. 나중에 따놓으면 생각에 이제 자기가 뭐예요? 생각에 이제 바뀌는 어느 날이 올 것 같아요.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아까 배운 사막도 이상 있죠? 그건 어디에 있냐면 그 뒤쪽에 수강 노트 2 있죠? 노트 2 뒤에 페이지가 왜 15페이지예요? 맨 뒤쪽에. 암기하고 15페이지 뒤쪽에 거기 그 15번 있죠? 지적식량 밑에 15번 이렇게 써 있어요. 15번에 뭐라 써 있어요? 사막도 이상은 뭐 하나? 검사하나. 복현이는 뭐 하지 않는다고? 검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요. 맨 뒤쪽에 보세요. 뒤쪽 15페이지 뒤쪽으로. 15페이지에 여기 써놨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그 앞에 그 뒤에 그 수강 노트 암기 코드 요거 있죠? 요거 사진 찍어갖고 핸드폰에 계속 갖고 다니면서 그거 자꾸만 외우세요. 머릿속에 외우세요. 자, 하여튼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필통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꼭 뭐예요? 건전지 볼 때마다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합선지는 뭐라고? 신건지. 목도장 볼 때마다 뭐예요? 소지공소대장은 공대나 하는데 목도장. 경도의 자경회장은 뭐예요? 축도장. 그 도장 꼭 갖고 놓으시고 반지 볼 때마다 뭐 외우자고? 그래, 반지 좋죠. 그게 3문제야. 그게 3문제니까 그거 암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일단 거기 몇 페이지에 교과서 126쪽에 지적주의점은 뭐예요? 23회 때 나오고 31회 때 33회 때 자, 시험 문제 나와갖고 이게 자주 나온 부분은 아니에요. 다음에 볼 거예요. 넘기세요. 자, 중요한 게 거기 128페이지입니다.
자, 뭐가 있어요? 자, 일단 지적측량 적부심사 있죠? 우리가 자 시험의 지적법의 절차상에 축척 변경에 대한 절차하고 자 그다음에 적부심사 절차가 있어요. 이게 옛날에는 한 해 걸려서 서로 뭐야 한 번씩 나오다 그러다가 어느 해부터는 뭐예요 두 개가 다시 나오다가 네, 작년에는 뭐예요 어디만 나오고 축척 변경만 나오고 뭐가 안 나왔어요. 적부심사가 안 나왔으니까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이걸 봐두지 않죠. 그럼 우리가 지적위원회가 있죠. 축척변경위원회, 지적위원회, 예컨대 토지를 수용할 때 토지수용위원회 있죠. 이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자 개인 국민하고 뭐예요. 국가가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마찰이 생겨요. 마찰이 생기면 그 중간 단계에 국가가 뭐예요. 강제성을 떼야 되니까 국민을 꼬시려고 만드는 뭐예요. 만드는 그 위원회가 이게 준사법기관이에요. 웬만하면 뭐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토지를 수용하는데 위원회에 가면 국민들은 뭐라고? 자, 토지 수용 가격을 많이 받달라고 할 것이고 국가는 뭐라고? 조금 줘야 할 것이고 그죠? 서로 뭐가 안 되니까 합의가 안 되니까 어디에서 재결 수용 그래서 수용회에서 뭐예요? 자, 거기서 이제 논의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 수용위원회는 민간인이 전문가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도 이 국민 편에 서야 되는데 꼭 희한하게 우리 인간들은 어디 들어가면 그쪽으로 들어가면 누구 편이 돼 있고 하여튼 그렇게 판단하시고 하여튼 그래서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무슨 기관이라고? 준사법기관으로서 사법기관으로서 국민과 국가의 사이에 뭐가 생겼을 때 그 뭐예요? 마찰이 생겼을 때 그걸 뭐 하기 위해서 해결하고 생긴 뭐예요? 위원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자 지적측량이 적당하냐 부적당하냐 그죠? 측량이 적당하냐 부적당하냐 그걸 뭐 하기 위해서 심의 의결하게 생긴 위원회다. 이게 지적위원회예요. 그럼 이 지적위원회를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지적위원회를 몇 가지로? 두 가지로 분류해요. 이 두 가지가 뭐냐 하게 되면 하나는 뭐라고? 중앙지적위원회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지방지적위원회가 있어요. 지방지적위원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디는 이 지방지적위원회는 오로지 딱 하나만 합니다. 지적측량 뭐라고? 적부심사 이 딱 하나만 심의를 해요. 근데 중앙지적위원회는 뭐예요? 이 5가지를 심의를 해요. 몇 가지를? 5가지를. 왜 5가지냐면 중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5가지를 심의를 해요. 몇 가지 심의를 한다고? 5가지를 심의를 해요. 자,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자 뭐예요? 중앙에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에 지적에 관한 뭐예요? 정책을 뭐라고? 정책을 개발하고 업무를 개선하는 뭐예요? 심의를 그 내용을 심의라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럼 지적 정책을 개발하려면 지적 뭐라고? 지적 측량 뭐예요? 측량 기술을 뭐 해야 되고 기술을 연구해야 되고 자 측량 기술을 연구하려면 뭐라고? 지적 측량 뭐예요? 수행자를 죠? 수행자 기술자 지적 측량 기술자를 뭐예요? 기술자를 양성해야 된다. 사람을 양성해. 그럼 이 사람 양성하다가 머리 검은 짐승 양성에다가 말 안 들으면 뭐 해줘야 돼요? 징계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적부 뭐라고? 적부 재심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답으로 잘 등장하는 게 몇 가지가 3가지가 있어요. 그 3가지가 뭐냐? 그 3가지가 뭐라고? 자, 이렇게 자 양성 뭐라고? 양성하고 뭐예요? 징계하고 재심사 있죠? 이 3가지가 답으로 잘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 3가지라도 꼭 외우자. 뭐라 외우자고? 양성징계재심사, 양성징계재심사 있죠? 그래서 길 가다가 생각날 때마다 뭐라고? 양성징계재심사, 양성징계재심사 그렇게 외우세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거기 문제도 그렇게 있잖아요. 뭐라고? 그 30회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어요?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와 그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할 기관이 어디냐 물어봤어요. 그게 어디라고? 중앙지적위원회 이렇게 나오죠? 그래요. 그렇게 답으로 잘 나오니까 뭐라도 외우자고 양성징계재심사, 양성징계재심사 있죠? 그렇게 자꾸만 뭐예요? 반복적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도 외우세요. 자, 그러면 자 거기서 그래도 그 1번 있죠? 종류 1번 중앙지적위원회 그 앞에다 조그맣게 별표하세요. 별표하시고 보자 이렇게. 별표하시고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쌍가루 2번 중앙지적위원회 구성이죠? 그래서 축척변경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5인씩 그래서 2분의 1 이상을 뭐예요? 소유자를 해요. 근데 여기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1인을 포함해서 포함 동그라미 치고 1인을 뭐 한다고? 포함해서 5인 이상 10인이에요.
물론 위원장은 뭐예요?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자 지적소관청이 지명을 해요. 근데 어디에 중앙지전회 위원장은 당연직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지 않더라도 1급 뭐예요? 국장이 되면 1급 공무원이 되면 자동적으로 뭘 해야 돼요? 위원장을 해야 됩니다. 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뭐라고? 자 국장이 뭐예요? 국장이 위원장이에요. 자 과장이 뭐가 되고 부위원장이 되고. 자 그다음에 거기 4번에 뭐예요? 4번에 위원장, 부위원장은 공무원이니까 빼고. 나머지 위원회 임기는 몇 년이에요? 2년 동그라미 치고 2년이에요. 그 다음에 129페이지 그 쌍가루 3번 지적위원회 회의 등 자 회의의 소집 나오죠? 그래서 거기 1번에 그 날짜가 이제 답으로 나오는데 그 날짜가 며칠로 나왔어요? 니은에 5일 동그라미 치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7일이 많아요. 7일. 근데 이 공시법은 며칠이에요? 이거 5일입니다. 왜? 공인중개사법은 40문제니까 그 날짜가 더 2일이 더 많아야 돼요. 우리는 20문제뿐이 안 되니까 뭐예요? 5일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에 노래도 있잖아요. 노래도 무슨 노래? 그 장금이 노래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오너라 회의하러 오너라는 얘기예요. 회의하러 오너라. 그래서 며칠이라고? 그래서 5일이에요. 오라고 하니까 5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오너라 회의하러 오니까 5일입니다. 그 7일로 나오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5일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그 밑에 2번에 적부심사 별표합니다. 적부심사를 별표하시고, 자, 지적식량 적부심사예요. 자, 이렇게, 지적 뭐라고? 지적식량, 적부심사다, 적부심사. 그 지적식량 적부심사는 적이 뭐예요? 식량이 적당하냐? 자, 부는 뭐예요? 자, 부적당하냐? 이걸 뭐 해달라는 게 이거? 심사 좀 해달라 하니까 식량이 적당한지 부적당한지 그걸 줄여서 우리가 뭐라고 적부심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적부심사는 뭐예요? 자 누구를 거쳐서 시도지사를 거쳐요. 시도지사를 이렇게 시도지사를 거쳐서 사람을 거쳐야 돼요. 거쳐서 누구한테 지방 지적위원회에 뭐 할 수 있다는 게 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게죠. 뭐 할 수 있다고? 청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적부심사를 자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일단 토지 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어요. 누가 청구할 수 있다고?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 여러분 그 민법에서 말하는 이해관계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는 그냥 인접지 경계 얘기하게 되면 인접지가 어디에 있고 바로 옆에 있는 그 토지 소유자죠? 이해관계인 그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자 이해관계인. 그 다음에 지적 측량 수행자 있죠? 수행자. 예, 수행자. 왜? 수행자가 뭐예요? 측량은 오차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도면상에서 뭐예요? 1cm는 이 도면상의 1cm는 자 만약에 축척이 얼마라면 1000분의 1이라면 실제 거리가 얼마라는 얘기니까? 실제 거리가 1000cm니까 10m야 10m. 그러니까 만약에 뭐예요? 도면을 작성할 때 이 자대고 그릴 때 뭐예요? 자 심을 이렇게 긋는 거하고 이쪽으로 긋는 거하고 뭐예요?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 자 측량한 사람이 나는 제대로 측량했다. 나는 잘못이 없다.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도 뭐 할 수 있다는 게 이거. 측량을 적당하게 했다. 이 사람은 반대로 뭐예요? 부적당한 게 아니라 뭐래? 측량을 뭐 했다고? 적당하게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할 수 있다는 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세 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 시도지사한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고 항상 뭐라고? 사람을 거쳐야 되고 누구한테?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해야 돼. 그러면 자 시도지사를 거치니까 청구서가 이제 거쳐서 가야 되죠. 그래서 이 시도지사가 청구서를 뭐 하는 날짜가 회부하는 날짜. 이 회부하는 날짜가 며칠이라고? 30일에. 그 다음에 자 이 지방지적위원회에서 뭐예요? 심의결해요. 뭐 한다고? 심의의결해요. 이 심의결 날짜가 며칠이라고? 60일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번 뭐 할 수 있어요? 연장할 수 있다. 연장 날짜가 며칠이라고? 30일에. 자, 그러면 이 심의결 마치면 자, 지체 없이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뭐 해줘야 돼요? 송부를 합니다. 송부. 자, 그러면 누가 이제 시도지사가 뭐예요? 이 송부를 받아서 누구한테 7일 이내에 뭐예요? 통지를 해줘요. 뭐 해준다고? 통지합니다. 심사 청구인뿐만 아니라 누구한테까지 이해 관계인한테까지 뭐예요? 뭐 해준다고? 통지해준다. 그러면 이 심사 청구인이나 이해관계인은 뭐예요? 자 적부심사를 청구할 때 부적당하다고 뭐예요?
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적당한데 뭐를 하겠어요? 예, 부적당하다고 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결과가 나와요? 적당하다 나오면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적부 재심사를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청구할 수 있다. 이 날짜가 며칠이라고? 90일에. 자, 누구를 거쳐야 되고? 교통부 장관을 뭐 해야 되고? 장관을 거쳐야 되고. 사람을 거쳐야 돼요. 이 사람을 거쳐서 어디에? 중앙 지적위원회에 뭐예요? 뭐 할 수 있다고? 청구할 수 있다. 자, 다시 만약에 올해 시험 문제 나오면 먼저 볼 사항이 뭐라 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에 청구할 수 있다. 시도지사한테 청구할 수 있다. 그거 틀린다 그랬죠? 그거부터 먼저 보자. 그거부터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그게 정리가 되면 날짜 확인하자니. 날짜 확인하자. 그래서 날짜는 뭐라고? 자, 회부 날짜가 며칠? 30일. 그래서 그런 거 책에 일단 129페이지에 거기 쌍가 1번. 자, 적부심사 청구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수행자는 측량 성과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경우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서 어디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써있죠? 시도지사한테 청구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고. 그 다음에 130페이지 보시면 거기 회부 날짜 동그라미 치고 회부 날짜가 며칠이라고? 30일. 회부 30일. 네, 회부 30일. 그 다음에 쌍가루 3번. 심의결 뭐예요? 심의결 60일이죠? 부득이한 경우에 한 번 연장이 며칠이고 한 번 연장이 30일이고 그래서 의결한 다음에 송부해주면 지체 없이 송부해주면 그 다음에 쌍가루 5번 거기 통지 날짜 통지 동그라미 치고 통지가 며칠이라고? 7일. 통지가 7일이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페이지 6번 지적측량 적부 재심사 절차 있죠? 재심사 절차는 며칠? 90일. 누구를 거쳐야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야 되고 어디에다가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뭐 할 수 있다고? 청구할 수 있다 써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거 날짜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거기 암비방법 아까 그 사막도 밑에 그 표 있죠? 표 있어갖고 그 옆에다가 뭐예요? 자, 그 36 아니면 있죠? 36 아니면 뭐 한다고? 37박수 구한다. 36 안 되면 3 뭐라고? 6 아니면 37박수 337박수가 아니라 뭐라고? 37박수 뭐 한다고? 구한다. 그래서 구한다. 그래서 36 아니면 30일 해부 60일이 안 되면 심의계 60일이 안 되면 한 번 연장이 뭐라고? 36 아니면 뭐라고? 3. 7이 뭐라고? 통지. 7이 통지. 자, 구한다가 뭐라고 이거? 90일에 90일. 두 가지만 봅니다. 36 아니면 30박수 구한다. 그 날짜하고 항상 청구는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위원회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위원회. 보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문제 132페이지 문제 자, 그 1번 문제는 32회 때 문제고 32회 때 문제인데 옳은 거 그랬죠? 문제가 뭐 나왔다고? 옳은 거예요. 자, 옳은 거 나왔는데 1번은 뭐예요? 1번은 자, 줄이 3줄인데 줄이 3줄이 아니라 3줄 반이죠? 다 읽고 없어요. 1번에 틀린 것은 소관청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6개 나온다 그랬어요. 자, 6가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는 게 6군데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적에서 매년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 그 주체가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지사하고 뭐예요? 그 다음에 이 소관청이 나와요. 그러면 매년 시험 문제 나오는데 그 소관청 빼고 국토교통부 장관 6개, 시도지사 6개만 외우면 돼요. 나머지 다 소관청이니까.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뭐예요? 모든 뭐라고? 모든 토지. 모든 토지 나오죠? 그 다음에 지적공부에 뭐라고? 구축.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기구 설치 운영. 자, 그 다음에 우리 지적전산 자료 뭐예요? 전국 단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적부. 자, 하나, 둘, 셋, 넷. 적부 뭐라고? 적부 뭐가 있고? 적부 재심사 있죠? 적부 재심사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제조사 있어, 제조사. 여기 이제, 지적 뭐 한다고? 제조사가 누가? 그래서 모든 토지의 지적제조사, 지적공부 구축, 관리기구 설치 운영, 전산자료 전국 단위, 적부 재심사. 몇 개? 6개. 그럼 이건 이제 맞춰요. 자, 누구? 시도지사도 몇 개로 맞춰요, 이거? 6개로 맞춰갖고. 자, 반직 축적, 반출. 자, 지번 변경. 그 다음에 뭐예요? 축적 변경. 요 3가지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이 3가지는 승인받는 거죠? 승인받는 거. 반지 축적. 그 다음에 나머지. 자, 전산화된 지적 공부 있죠? 전산화된 지적 공부. 지적
정보관리 체계. 이 정보관리 체계에 연구에 보존한 사람, 시도 이상. 그 다음에 아까 사막도 이상, 지정 무슨 측량? 삼각측량. 사막도 이상. 이 삼각측량 나오면 누구 이거? 시도 이상. 그 다음에 적부심사. 이게 누구예요? 이게 시도 이상, 적부심사. 그러니까 이렇게 6개, 이렇게 6개 이거 외우고 나머지는 다 누구예요? 이거? 소관청이죠? 여러분 딱 보세요. 1번 딱 보니까 앞에 뭐가 나왔어요? 적부심사 나왔죠? 뭐가 나오면? 적부심사 나오면 누가 나와야 돼요? 시도에서 나와야 돼. 외워야 돼, 그러니까. 이 6개를 외워야지 그 기본적인 뭐예요.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관청이 나오면 안 된다니까. 뭐가 나오니까? 적부심사 나오면 누가 나와야 돼요? 시도의사가 나와야 된다고, 시도의사. 어? 아이, 이거 안 써도 돼요. 나중에 자꾸만 써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외우시고요. 나중에 안 되면 언제 그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컨닝 페이퍼 나눠 드릴 거예요. 다 써갖고. 어? 가져가서 컨닝하면 되니까. 근데 외울 때까지 한번 외워보고 맨날 쓰면 여기도 써있고 저기도 써있고 맨날 써놔요. 거기다. 어?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뭐라고 그냥 쓰기만 하면 되니까. 어? 그러니까 뭐예요? 머릿속에 들어오려면 계속 반복적으로 뭐 하면 돼? 계속 반복적으로 집어넣으려고 노력하면 돼. 어?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이 천재 애들은 그냥 이렇게 안 해온다니까 이렇게 딱 보면 여기 맺혀 있다니까. 150 넘는 애들은. 그냥 다 기억이 나. 근데 그 사법고시 옛날에 공부하는 사람들 보세요. 최소한 사법고시는 보통 서울대 애들이 4학년 때 붙은다 그러면 최소한 4, 5년을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에? 근데 만약에 1차 붙었어. 2차 떨어졌어. 그러면 7, 8년이 되는 거야. 한 번 건너가니까 또. 어?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이걸 볼 때 한 3m 정도 돼요. 책을 이렇게 쌓아놓으면. 그 3m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머릿속에. 집어넣죠? 근데 집어넣을 때 이걸 그대로 집어넣어야 돼요?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반지, 축적 반지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양성진계 재심사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 다니면서 그냥 미치는 거예요. 그냥 밥 먹으러 갈 때도 양성진계 이렇게 다니고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는 뭐 미친 척 하면서 그 3m를 50cm씩 나눠갖고 한번 베이고 잡아. 혹시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머릿속에 들어갈지 모르니까. 별의별 걸 다 해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몇 년 동안? 10년 가까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건강해요. 뭐 해야 된다고? 건강해야 돼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하지를 못해요. 일단. 3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뭐냐, 일단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일단 아무 대학이라도 대학은 들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대학은 들어갈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머리는 있어야 돼. 기본적인. 뭐 대학은 아무 대학이나 대학은 들어가는 머리. 바보는 아니야 되니까. 어?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 돈 있어야 돼. 뭘 사봐야 되니까? 책 사봐야 되니까 돈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건강해. 건강하지 못하면 공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 고시원에서 있죠? 야구르트 병이 이 3칸 올라가 있죠? 그게 죽은 거야. 왜냐면 야구르트 병이 3칸 올라가 있는데 절대 야구르트 놓고 온 아줌마들이 변비 같은 게 있으니까 애들 절대 그런 거 잘 먹어요. 먹는데 그 3개 정도 올라가 있으면 걔 죽어서 총무가 문 따고 들어와서 걔 싫어. 1급으로 서 죽어요. 왜냐면 그 2개까지는 괜찮은데 3개 들어오면 간섭을 안 해. 그러니까 괜히 문 들었더라면 왜 내 인생 책임질 거냐고 막 시끄럽게 하냐고 막 그러고 저기 절대 못 해요. 다 돈도 어디서 받아가야 돼. 그 총무한테 받아가지. 절대 그 신경 못 써요. 그러면 딱 알아. 3개 정도까지 안 하면 그 죽은 거다. 죽는 애들 많아요. 가끔. 맞습니다. 그래갖고 만약에 또 이제 뭐 치질 같은 거 저기 해서 피 저기 하면 빈혈이 있죠? 악성 빈혈 같은 거. 그래서 그래서 저 못해요. 그래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래서 그 사법고시 그런 데는 고시 공부는 죽는 애들이 많아요. 많고 그다음에 이 강사들 있죠? 저희 같은 강사들도 이게 지방 내려서 이렇게 피곤하고 그러면 그냥 갑자기 모텔 방에서 자다 죽어요. 옛날에 그 1년에 한 번씩 죽었어요. 항상 저기 할 때. 왜냐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옛날에 저 2004년도인가는 저는 일요일날 쉬어야 되는데 갑자기 아는 지인이 국민대학에서 대학원에서 이 공인중개사 학교하면 학생들한테 이 졸업시험을 면제해 준다고 같이 한번 해보자고 부탁한다고 그래갖고 괜히 거절했다가 그 친구가 나중에 뭐라 할 것 같아. 이제 컸네 그럴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일요일날도 아침 9시 국민대 가갖고 5시까지 풀로 강의하고 나 짜장면 먹어가면서 내 국민대 가갖고 내 그 강의했던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쉬지도 못하니까 뭐예요? 죽어요. 근데 제가 감히 얘기하지만 공인중개사 공부에다가 죽었다는 사람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자신합니다. 여러분 절대 무리하게 공부해서 죽진 않아요. 왜냐면 알아서 그냥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알아서 저기 하지. 그래서 결론은 그게 열심히 하셔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안 지우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하여튼 열심히 하시면 돼요. 하여튼. 자,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2번 문제, 자, 1번 문제 1번 딱 첫 번째 줄 보면 뭐가 나오면 적군임사 나오면 바로 소관청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나와야 된다고? 시도의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안 읽어봐도 돼. 그게 틀린 거니까 왜 그 네 줄을 다 읽냐는 얘기예요. 그거 딱 보면 그게 문제 딱 들어오는데, 눈에 들어오는데. 자, 그럼 2번 보세요. 자, 2번 보면 핵심 단어가 뭐예요? 날짜가 일단 90이래요. 근데 앞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해부가 나오죠? 그 해부 나오면 90일이 아니라 며칠이에요? 30, 아니, 심의결, 심의결이구나. 90일 뒤에 심의결 있죠? 그 심의결 동그라미 치고, 심의결이라는 게 며칠이에요? 60일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 단어는 뭐냐면 한 번 연장이에요. 뭐가 중요하다? 한 번 연장이 중요해요. 한 번 연장은 며칠이에요? 30일이에요. 그거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단어를 자꾸만 발견하는 거예요. 한 번 연장이니까 30일이에요. 근데 4번은 맞아요. 왜? 4번은 통지가 나오고 맨 끝에 통지에 대한 또 통지가 나오고 그 후에 며칠 나왔으니까. 7 나왔으니까.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5번은 왜 틀렸냐면 5번은 왜 틀렸냐면 그 중앙지적위원회가 나오는데 앞에 뭐가 나왔어요? 시도의사 나오면 안 돼. 누가 나와야 돼? 재심사. 그러니까 재심사는 절대 뭐예요? 재심사는 자, 그 재심사는 누가 나와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야 돼. 누가 여기 보세요. 재심사는 누가 해야 된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장이에요. 그죠? 이 단어 보고 찍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언제 그걸 다 죽어가면서 읽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 단어 자꾸만 빨리 발견하고 재심사 나오면 뭐예요? 국장이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구나. 한 번 연장하면 며칠이구나. 30이구나. 그렇게 자꾸만 찍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빨리 소화가 되고 빨리 읽지. 맨날 죽어가면서 읽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2번 문제도 보세요. 답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틀린 거랬죠? 틀린 거랬어요. 그럼 틀린 거 그랬는데 여기 2번 보니까 뭐가 나와요? 기술자의 징계 나오죠? 그래요. 뭐랬어요? 양성징계 재심사, 양성징계 재심사, 양성징계 재심사. 이건 어디에 이거? 중앙지적위원회. 어디가 아니라고? 지방지적위원회가 아니야. 이해하셨죠? 그래. 그렇게 문제가 이렇게 자꾸만 반복되니까 양성징계 재심사 나오면 어디라고? 중앙지적위원회요. 답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나오는 문제가 자꾸만 반복해서 비슷하게 또 나와요. 똑같이 나오는 문제는 없어. 비슷하게 나오니까 뭐라도 암기하자고? 답이라도 암기하자. 답이라도. 답이라도 찍자니까. 양성징계 재심사, 양성징계 재심사. 누가 어떤 사람이 징계라는 얘기 나면 난 뭐 외우면 돼? 양성징계 재심사. 근데 양성징계 재심사를 외웠는데 뭘 외운지를 몰라. 이거 뭐 외운 거라고? 중앙지적위원회 외운 거야. 중앙지적위원회. 자, 넘기세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지적법을 끝났습니다. 자, 이 편 뭐예요? 부동산 등기법이죠?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자, 아까 보니까 여러분, 그 민법 시험 문제도 그런 게 있어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고 들어봤죠? 그래서 들어봤죠? 들어봤잖아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저도 아까 보니까 우리 원장님이 작업하시는 것 같던데, 뭐 써있던데. 그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그거 강행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아직 들어보긴 들어봤죠? 기억이 먼저예요? 이응이 먼저예요? 기억이래. 그래,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에요, 그거. 그러면 그게 그 단속 조항이에요? 효력 발생 조항이에요? 디귿이 먼저야. 단속 조항이야.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빨리 기억하려면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무슨 규정이라고? 기억이 먼저니까 강행 규정이에요. 무슨 조항이라고? 단속 조항이에요. 시응이 아니라 뭐라고? 디귿이 먼저니까. 여러분 세종대왕 좋아하시죠? 그래요. 한글 알죠? 웬만한 답을 다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면. 빨리 찾는다는 게 그거를. 근데 그런 방법을 자꾸만 생각해서 해야지. 왜 이거를 글자를 보고 단어를 보고 찍으려고 하지. 왜 다 읽냐는 게 그걸. 그런 거는 뭐예요? 그런 거는 뭐 하냐면 그런 거는 여러분 애들 입시할 때 뭐 할 때 입시할 때 무슨 수시 저기 할 때 저 딸 때도 얘기한 거지. 왜 60점 맞는데 왜 이거를 다 읽어가면서 다 하냐는 게 객관식을. 뭘 보고 찍으라고? 단어 보고 찍으라니. 핵심 단어 보고 빨리빨리. 자, 등기법이에요. 이 등기법은 어디서 파생됐냐면 자, 민법에서 파생됐어요. 그래서 이 민법 몇 조? 자, 이렇게 민법 186조가 있어요. 몇 조가 있다고? 186조가 있어요. 뭐라고? 부동산에 관한, 이렇게 뭐예요? 부동산에 관한, 뭐로 인한, 법률 행위로 인한, 이렇게 법률, 뭐로 인한, 법률 행위로 인한,
자, 물건에 대한 변동은, 이 물건 변동은 뭐라고? 등기하여야지 효력이 있다. 이렇게 뭐예요? 하여야 효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뭐예요? 민법에 정해놨는데, 민법에서는 뭐라고? 등기해야지만이 효력이 있다 그랬지. 자, 등기해야지만이 효력이 있다 그랬죠? 어디까지 해야지만이 효력이 있는지 그 시기가 없다는 게, 시점이 없다는 게, 그러니까 기록을 해야지만이 효력이 있는지, 접수받을 때 효력이 있는지 그런 뭐예요?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게요. 그래서 이것을 뭐예요? 부동산 등기법을 만들어서 뭐예요? 자, 자, 민법의 하위 법률로 등기법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자, 뭐예요? 자, 이 부동산에 대해서 뭐라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자, 법률행위 하죠? 법률행위. 누가 하고? 갑과 을이 뭐예요? 매매라는 법률행위 합니다. 물론 여러분 대학원 같은 데 가면 이 민법 186조 이 조문 하나를 갖고 자, 저 독일어 일본어 번역하면서 거의 뭐 한 학기를 이걸 해요. 번역하면서. 그래서 제가 몸이 아파서 이제 대학원을 이제 폐결핵 4기 걸려갖고 죽을 것 같아서 약을 이렇게 한 2년 동안 한 번씩 먹었는데 놀기 뭐 해갖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노는이 공부나 좀 더 해볼까라 해서 이 대학원을 갔는데 공부를 더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이거 갖고 한 학기 하니까 난 등록금이 얼마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응? 너무 아까운데 그 부동산 아니 5분이면 끝날 것 같고 학원에서 5분 끝낼 것 같고 뭐해서 부동산에 관해서 법률행위 하죠. 법률행위 뭐라고?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뭐예요? 둘 이상의 의사표시를 필수 부가격 요소라는 법률 요건으로서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 자 의사표시가 하나예요. 뭐라고? 예컨대 유언에 의한 징해예요. 자 유언에 의한 징해를 뭐라고? 유증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요인 양반이 어디에 자 나이가 드셔갖고 어디 이제 병원에 오셔갖고 뭐예요? 자 응급실에 누워서 벽 보고 혼자 얘기합니다. 아 내가 죽으면 내 혼외 자식한테 뭐라고? 부동산 주라고 있죠? 의사표시가 몇 개? 하나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이건 계약이 아니라니까 의사표시 하니까. 자, 의사표시가 두 개예요. 첫 번째 대표적인 거 계약, 매매. 여러분, 채권의 계약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증여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그런 거 계약이잖아, 이거. 자, 하여튼 16가지가 있어요. 자, 여행계획까지. 나중에 자세히 배우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의사표시가 2개 이상이라면 합동행위예요. 그러면 의사표시가 2개, 대표적인 매매. 자, 이 을이 갑한테 뭐예요? 집 팔겠니? 청약. 갑이 팔겠다, 승약. 의사표시 몇 개라고? 2개요. 자, 매매는 법률행위죠? 그럼 물건 뭐예요? 자,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어요. 물건 대상이, 등기 대상이 되는 건 몇 개뿐이 없어요. 5개만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민법 시간에 자 물건이 8개가 있다 그랬죠? 뭐가 있고? 점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유치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질권이 있습니다. 그죠? 이 대상 자체가 안 되니까 이건 안 배우죠. 그래서 어떤 분들 외운다고 뭐예요? 외운다고 자 이 담보물권에서 유치권하고 저당권하고 뭐예요? 질권에서 이 유가 영어로 뭐예요? 너. 그죠? 그래서 뭐라 외워요? 너 저지. 이렇게 외우고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외울 건 없어요. 그렇게까지. 그 만약에 자다가 옆에서 너 저질 하면 옆 사람이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이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 등기 대상이 되는 거 몇 가지라고? 5개. 그럼 변동은 뭐라고? 특실 변경이에요. 특실 변경. 특실 변경이죠? 득은 뭐라고? 취득하는 것도 물건 변동이요. 소멸하는 것도 물건 변동이요. 자 그러면 어디에 등기하라 했어요. 그 등기 목적이 있어요. 뭐라고? 등기 목적이 뭐라고? 보전. 그 다음에 을고야 하는 게 설정. 자,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 돈 빌리면 뭐라고? 담보를 설정한다고 얘기하죠. 내가 돈 빌릴 사람이 뭐라고? 담보를 뭐 한다고? 설정한다. 이게 바로 설정 등기 하는 거야. 설정 등기. 그 다음에 이전 등기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법은 체계가 같다는 건 그거예요. 자, 뭐냐면 우리 지족도 마찬가지. 지족도 토지가 있으면 어디에 공부에 뭐예요? 등록하죠. 공부에 등록한다는 얘기예요. 소유권자가 합이고 충청도고 100이고 답이고 면적이 500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등록됐으면 이제 뭐가 생기는지 이동이 생기죠? 달라지죠? 이동이 생기잖아. 너네다 집 지면 대가 되고 이동이 생기잖아 이게. 이동 생기면 정리하죠? 마찬가지. 이렇게 등기부에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에 보존 등기하고 설정 등기 이전 등기하면 천년만년 안 바뀌는 게 아니라 바뀌죠? 그게 바로 무슨 등기예요? 그 변경 등기예요. 명칭만 바꾸는 거야, 명칭. 그러니까
이 틀이 같으니까 그 틀을 잡아놓고서 계속 머릿속에 뭐예요? 그냥 이게 집어넣는 거야. 계속 그 많은 거를 집어넣는 거야. 계속 외우는 거예요. 머릿속에. 틀이 같으니까. 어? 무슨 말 이해하시죠? 모든 게 비슷해, 그런 틀이. 근데 여러분이 그걸 깨우쳐야 되는데, 그걸 깨우치려고 할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가요? 나의 길이 아닌가 보다. 참 어렵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만 딱 넘어가면 뭐예요? 그냥 탁 틀이 생기면 뭐 하면 되니까? 머릿속에 구도가 잡히니까 그다음에 뭐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까지가 힘든 거야. 어? 거기까지. 그러니까 거기까지 힘들어서 뭐예요? 거기까지 힘들어서 어떤 분은 뭐예요? 머릿속에 어제 그 마산 가니까 어떤 분은 하도 머릿속에 빠져나가니까 머리를 파마를 해갖고 막 돌렸더라고.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나 깜짝 난 그래서 부러워갖고 어느 미장을 샀냐고 물어봤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의 일부를 고치는 게 뭐라고? 그게 변경이에요. 변경이라는 게. 이 경자가 무슨 경자예요? 고칠 경자야. 그러니까 고치는데 뭐예요? 경자가 뒤에 있으니까 후발적으로 고치는 거예요. 후발적으로. 그죠? 근데 만약에 경종 게 한다면 경자가 어디 있어 이거? 앞에 있으니까. 처음부터 잘못 써서 고치는 게 그게 경종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지적에서는 무슨 제목이에요? 처음부터 잘못 썼으니까 등록상을 뭐 한다고? 정정한다고 얘기해요. 정정한다고. 그죠? 토지 이동이 생기면 나중에 이동이 달라진 거니까 고치는 거예요. 비슷하다고. 내용이 비슷해요. 명칭만 법이 틀리니까 명칭만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자, 말소등기. 이게 우리가 소멸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다음에 처분제한 등기 있어. 압류가 압류가 처분제한 등기. 이게 등기 목적이에요. 그러면 자, 이 등기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뭐예요? 어디에 이 등기부상에 자, 등기부상에 1번 누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팔아먹으려면 자기 소유권 없애려면 뭐예요? 등기부를 만들어야 되죠. 최초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 법에서 정해놨어요. 무슨 등기하는 거라고? 보존 등기하는 거라고 정해놨어요. 자, 그러면 누가 이 을이라는 사람이 자, 2번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돈 주고 소유권을 뭐 하고 싶다는 게 취득하고 싶다. 물건을 변동시키고 싶다. 어? 그럼 등기하라 그랬잖아요. 등기 목적에 따라서 목적은 항상 뭐 여기다가 소유권에 뭐라고 취득이라 쓰지 말라는 얘기 취득이라고. 어? 이렇게 취득이라 쓰지 말고 뭐라 쓰라고. 등기 목적에 맞게 여기다 무슨 등기하는 거라고? 이전 등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써라. 그 얘기입니다. 어? 자, 그러면 예컨대 만약에 누가 자 이렇게 등기부상의 병이라고 이 등기부상의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을한테 돈 빌려주고 이 저당권이란 물건을 뭐 하고 싶다는 게 저당권이란 물건을 취득하고 싶다는 얘기야. 어? 그럼 뭐 하라고? 등기하라는 얘기야. 그 등기 목적이 뭐예요? 을구에는 뭐예요? 무슨 등기하는 거라고? 설정 등기한다고 써라는 게 이게 설정 등기한다고 여기다 뭐라 쓰라고? 설정이라고 해야지만이 이렇게 등기가 돼야지만이 뭐예요? 이 병은 을한테 뭘 취득한 거예요 지금? 저당권을 취득한 걸로 보겠다는 게요. 물건의 변동이 생긴 걸로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물건 변동은 취득하는 것만 물건 변동이 아니라 뭐 하는 것도 소멸하는 것도 물건 변동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누가 이 을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돈을 갖고 피담보 채권의 소멸해서 뭐예요? 저당권을 소멸시키죠? 그래요. 그러면 이 저당권을 소멸할 때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1번 뭐라고? 1번 저당권을 소멸할 때 여기다가 등기부에 여기다 소멸이라고 쓰지 말라는 게 소멸이라고. 뭐라고 쓰라고? 말소등기라고 쓰라는 게 말소등기. 표제부는 멸실등기라고 얘기하고 갖고 을구는 뭐라고? 말소등기라고 이렇게 써라는 게 이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네가 정했나? 내가 정한 게 아니라 누가 정한 거라고? 국가가 정해놨다. 국가가 이렇게 정해놨다는 게요. 뭐라고 여기다 쓰라고? 말소라고 쓰라고 정해놨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이 갑이라는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얘기해. 뭐라고 얘기한다고? 매도인이에요. 파는 사람이에요. 자, 받을 숫자. 이 사람은 뭐라고? 매수인이라고 얘기해. 매수인이라고. 근데 등기법 시간에는 매도인, 매수인 그런 말을 잘 안 써요. 왜? 법이 틀리니까. 그럼 뭐 이 민법에 보면 이렇게 써요. 부동산에 대해서 가봐.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을이라고 하는 사람아. 네가 무인도에서 살면 모를까?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라는 법률행위 해서 뭐라고? 너 소유권을 뭐 하고 싶으면 취득하고 싶으면 뭐야? 등기하라고 했으니까. 자, 이 을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게 되면 자, 뭐 하려고? 너 등기를 해야지만이 소유권이란 권리를 취득하니까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자는 게요. 등기 권리자. 등기를 해야지만이 뭘 취득할 수 있다고?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등기 권리자라고 얘기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갑이라는 사람아, 네가 대한민국에 집을 갖고 있는데
네가 뭐예요? 소유권을 소멸시키고 싶으면 물권의 변동을 하고 싶으면 뭐 하라는 얘기니까 등기해야 된다니. 네가 아무리 산에 올라가서 나 소유권 안 가질래, 나 소유권 버릴래, 아무리 떠도 아무 소용 없다는 게요. 뭐 하라고? 등기해야 된다. 등기. 그래야지 등기를 해야지만이 소유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뭐 할 의무가 있다는 게니까 등기할 뭐예요? 등기할 의무가 있다는 게 등기 의무자라고 얘기한다는 게 의무자. 그러니까 이 의무자 권리자라는 단어는 어디서 파생된 거예요, 지금? 민법 186조에서 파생된 뭐예요? 파생된 단어다. 그 얘기예요, 지금. 등기법을 만들기 위해서. 이해하셨죠? 그러면, 자, 그럼 보세요. 이 민법이라는 걸 왜 실체법이 뭐예요? 실제적으로 몸체자, 이렇게 뭐예요? 사람과 사람이 몸을 부딪혀서 계약 관계를 맺는, 이게 바로 실체법이에요, 실체법. 이게 실체법이란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시험 볼 때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담보가등기 자, 담보물권, 아직 안 배우셨죠? 담보가등기 잘 모르시죠? 그래요.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이제, 1월달, 2월달은 수업을 많이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모르는데 자꾸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앉아서 무슨 생각이에요? 나의 길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몇 개만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흥미를 유발시켜야지, 뭐예요. 그거 모르는데 계속 거기다 대고, 그냥 참고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모른다고 저기 하지 마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담보가등기는 뭐예요? 담보가등기는 왜 나오게 됐냐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만약에 갑하고 을이 있는데 을이 돈이 필요하면 을한테 을구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뭐예요? 돈을 빌려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뭐예요? 뜬금없이 뭐가 생겨요? 아, 주택인데 뭐 이런 게 생기니까 나 물권자인데 갑자기 채권자, 임채권한테 뭐예요? 내가 물려갖고 뭐예요? 돈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예요? 갑자기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뭐예요? 아하, 그러면 누구한테 을구의 저당권을 설정해서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갑구의 동기하에서 돈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구의 무슨 등기 이렇게 뭐예요? 1번 뭐하고 소유권 등기 갑에서 여기다 뭐 하는 거 이거 2번 이전 등기 하는데 여기 원인을 뭐라고? 여러분 양도담보, 매도담보 그런 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본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 걸로 이제 갑구에 등기하는데 여기다 이제 뭐 이 담보가 등기가 뭐라고 소유권 담보가 등기 있죠? 소유권 이거 담보가 등기로 해갖고 돈을 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을구에 저당권 한 게 아니라 어디에다가 갑구에 담보가 등기로 해서 돈을 빌려준다 아니게요. 이게 그렇게 이제 뭐예요? 그렇게 제도가 발전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을구에다 저당권 등기하고 돈 빌려주면 돈을 못 받을 수 있잖아. 조금 덜 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디다 한다고 갑구에 하기로 됐다. 갑구에. 그게 담보가 등기. 그러니까 담보가 등기는 비록 가등기지만 무슨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을구의 저당권자처럼 담보가 등기는 비록 가등기이지만 실체법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 이런 문장이 시험 문제 나온다니까요. 그럼 이 실체법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민법이라는 얘기고 실체법은 국민한테 뭘 준다는 얘기니까 권리와 의무를 주는 법이니까 여기는 무슨 단어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담보가 등기는 비록 가등기지만 저당권 같은 실체법 효력이 있으니까 실체법 뭐예요? 뭐라고?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그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의미가 이해되세요? 그래요. 이 법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지 그냥 두리뭉실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논리적인 것을 뭐예요? 여러분 공부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뭐예요? 왜냐면 오늘 비도 오고 땡긴다 하고 술 먹고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럼 방법은 뭐냐 하게 되면 이 짧은 시간에 붙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냥 단어라도 자꾸만 기억하고 실체법이라는 단어가 그거구나. 권리 주는 거구나. 그리고 머릿속에 보면서 실체법 권리 주는 거구나. 그런 식으로 단어 보고 외우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등기법을 만들어 놨는데 물권 변동이 언제 생기느냐 이게 등기법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이 부동산 등기 의의와 종류가 이렇게 쭉 써 있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140페이지 보세요. 자, 140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동그라미 4번 있어요.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등기관의 등기를 뭐하는 경우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써 있죠? 그 4번을 조그맣게 별표하고 줄칩니다. 뭐라 써 있다고? 등기관의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뭐예요? 접수할 때 효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민법에서는 뭐예요? 민법에서 뭐라고? 등기를 해야지만이 뭐가 생기는데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민법에서는 뭐예요? 시기가 없다는 얘기. 시기가 언제 물권 변동이 생기는 시기가 없으니까 등기법 6조에 물권 변동 언제 생기는 거라고?
등기관이 뭐예요? 등기를 뭐 한 다음에 마친 경우다 아니게요. 등기관이 뭘 마친 경우? 등기를 마친 경우다. 이런 식으로 등기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자 이렇게 등기를 마친 경우는 한마디로 뭐예요?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를 뭐 한 경우? 마친 경우다. 이게 마친 경우. 등기를 마친 경우라는 것은 등기부에 뭐하고? 기록하고. 플러스 어떤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받는지 여기다 뭐예요? 아이디 같은 식별부를 기록해요. 식별부. 그래서 옛날에는 뭐예요? 옛날에는 종이로 됐을 때는 여러분 은행 같은 데 보면 은행 그 직원들이 있죠? 직원들이 이렇게 까만색 도장 있죠? 이렇게. 여기는 성을 쓰고 여기 이름 써갖고 뭐예요? 도장 찍고 그렇죠? 옛날에는 뭐예요? 등기관이 이렇게 도장 찍었어요. 그 등기부에다가, 종이에다가. 근데 그거 지금 종이, 그럼 컴퓨터에다 찍을 수는 없으니까 식별부 아이디를 표시해요. 지방번제, 부번제. 그러면 아이디 보면 아,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등기는 뭐예요? 누가 등기를 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저당권이 7억인데 동그라미 하나 써갖고 70억이 됐어요. 그럼 피해보는 사람 있죠? 그 뭐예요? 그 책임져야 누군가? 그래. 그런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식별부를 기록해요. 그럼 이렇게 기록하고 식별부를 기록하면 등기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마친 경우다. 이게. 그러면 잘 보세요. 자, 만약에 등기를 뭐예요? A하고 B라는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이 뭐예요? 갑이 1시에 등기를 신청했어요. 을은 2시에 신청했어요. 갑이 먼저 신청했죠? 등기를 신청했죠? 근데 자, 등기관이 일을 보는데 어떤 등기관은 이렇게 뭐예요? 그냥 깔끔하게 다 기록하고 식별 표시하고 화장실도 가고 뭐예요? 자, 커피도 먹고 그러는데 어떤 등기관은 뭐 하겠어요? 커피도 마셔가면서 하나 치고 나서 또 뭐예요?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그러면 그 등기관의 행위에 따라서 자, 이 을이라고 하는 뭐예요? 이게 3시에 등기를 신청한 사람이 먼저 등기가 마쳤다면 그 사람이 물권 변동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뭐라고 등기를 마쳤다면 그 등기관의 행위에 따라서 그 물권 변동이 생긴 게 아니라 앞으로 뭐해서 소급해서 뭐 할 때 접수시 있죠? 접수시. 이 접수시에 뭐로 보자는 게 이거. 물권 변동이 생긴 걸 보겠다는 게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동그라미 4번에 자 거기 등기를 마친 경우는 거기 5번 있죠? 네, 5번은 등기관 그 5번하고 6번이 거의 비슷한데요.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할 때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군가를 알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조치가 뭐라고 거기 써놓으세요. 뭐라고? 식별부. 무슨 부? 식별부예요. 식별부. 자, 5번하고 6번이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고. 자, 그러면 접수할 때는 그 3번에 보시면 등기 신청은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되기 위해 쓰는 정보가 전산부 조직에 뭐 할 때 저장할 때 접수된 거 저장 동그라미 치고 저장.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등기관은 뭐예요? 등기관은 자, 우리 전산등기부니까 분명히 그랬어요. 이 지적 공부는 종이로 된 것도 있고 전산화 된 것도 있는데 모든 등기부는 다 뭐가 됐어요? 전산화 됐어요. 그럼 등기관이 등기를 받죠? 그럼 뭐예요? 이게 자, 모니터가 있어요. 그럼 이제 키보드가 깔려 있고,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뭐예요? 사무용 한글판 그래서 자, 이렇게 뭐예요? 요런 표시는 알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커서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우스가 있어요. 마우스. 물론 요새 마우스는 무선이 많으니까 줄을 없애고. 그러면 요게 뭐 할 때 여기 누르면 이게 뭐 하는 게 이게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거죠? 그래. 이 저장할 때 뭐가 된 걸로 본다는 게 접수한 걸로 보겠다는 게. 그러니까 접수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하고 일맥상통하는 거 이거. 저장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자, 등기를 뭐 하는 경우? 마친 경우. 이 마친 경우를 다른 말로 뭐예요? 등기관의 등기부에 기록하고 식별부로 기록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틀린다는 거죠. 그때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앞으로 소급해서 뭐 할 때? 접수시를 다른 말로 뭐라고? 저장할 때 물권 변동이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 시험 문제 요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몇 년 동안 나오는데 물론 답으로는 나오진 않아요. 답으로 나오는데 이제 이게 답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 있으니까 뭐라 나오면 틀린다고? 기록하고 식별부를 기록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틀리고 언제부터? 접수 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게 맞는 단어예요. 그죠? 그래서 했던 등기법은 민법의 하위 법률에 의해서 민법 몇 조에 의해서 186조에 뭐라고 했기 때문에 등기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한다 했기 때문에 뭐예요? 무슨 법이 만들어졌다고? 등기법이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이 민법은 등기하라고 했지 시기가 없으니까 이 등기법에서는 뭐예요? 그 시기를 언제로 봤다고? 뭐 할 때? 완료가 되면 자, 뭐 할 때? 접수 시에 뭐가 생긴 거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